이 이미지를 주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LTX-V 모델이 업데이트되었고 결과 영상의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클로의 주인장 인장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LTX-V를 사용해서 영상 제작하는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음에 더 설명할 계획이었는데 그 와중에 LTX-V 모델 자체도 업데이트되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혹시 LTX-V를 처음 설치하고 사용하는 내용을 모르신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LTX-V GitHub 사이트입니다. 밑에 있는 인트로덕션에 보면 얘들이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이런 영상이 나오고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듯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conf.ui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수준의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LTX-V 모델 자체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했었죠. 새로 업데이트된 모델은 LTX-V 모델을 다운받았던 공식 허깅페이스 사이트로 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GitHub 사이트에서 위로 조금 올려보면 이곳에 모델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Files and Versions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곳에 이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0.9 모델은 지난 영상에서 다운받았던 그 모델이고요. 이곳에 보면 0.9.1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방금 전에 설명한 업데이트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합니다.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파일 크기가 5.7기가로 더 작아졌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다른 체크포인트 모델들이 들어있는 모델스 안에 체크포인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전에 다운받았던 0.9 모델을 이미 갖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곳에 저장하면 됩니다. 다시 GitHub 사이트로 돌아와서 밑으로 더 내려보면 conf.u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TX 모델을 conf.ui에서 사용하려면 이 링크로 가라고 설명합니다. 이 링크로 갑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conf.ui 최신 버전은 LTX-V를 자체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커스텀 노드 없이 LTX-V를 바로 사용해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이전 영상에서는 conf.ui에서 바로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스트릭에서 제공하는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conf.ui LTX 비디오 커스텀 노드입니다. 이 밑에 보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버그를 수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곳에 보이는 2024년 12월 19일 업데이트에 보면 영상의 모션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방금 전에 다운받은 0.9.1 모델입니다. STG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STG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patio-Temporal Skip Guidance입니다. 영상의 디퓨전 샘플링을 개선시켜서 퀄리티를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밑에 보면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STG를 적용하면 영상 결과에 차이가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여러 색상의 연기가 퍼져나갈 때 STG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옇게 나옵니다. 하지만 STG를 사용하면 이 색깔 연기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STG는 한국 개발자들인 카이스트 AI 팀 멤버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STG 관련 내용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션 생성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투 비디오에서 이미지 캡셔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밑에 보면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된 모델을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이미 다운받아서 저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운받은 모델을 모델스 폴더 안에 있는 체크포인트 폴더 안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T5 텍스트 인코더 모델도 다운받으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이미 다운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을 따라해서 다운받으셨다면 FP16 버전을 다운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 있는 이 링크로 가보면 여기에 FP8 버전의 모델이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이 링크에 있는 모델 아무거나 하나 다운받으라고 하는데요. 이 FP8 모델은 크기가 작은 모델이니까 이 모델을 사용하면 자원 사용량을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모델스 폴더 안에 있는 클립 폴더에 저장합니다. 아래에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가 있고 텍스트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텍스트 투 비디오와 이미지 투 비디오 모두 다운받습니다. 콤피 UI를 시작합니다. 매니저로 가서 이곳에 있는 업데이트 all을 눌러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콤피 UI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하자면 LTX-V는 이미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미 LTX-V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LTX-V 개발사인 라이트트릭스에서 제공하는 LTX-V 커스텀 노드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할 겁니다. 좀 더 추가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노드 매니저로 갑니다. 이곳 서치에서 LTX라고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이는 컴피 UI LTX 비디오 노드가 라이트트릭스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노드입니다. 이걸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운받은 LTX 비디오 T2V 워크플로우를 드래그해서 열어줍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 워크플로우가 아무 문제 없이 열리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경우에는 몇 가지 노드가 빨갛게 안 된다고 나올 겁니다. 이 워크플로우 안에는 LTX-V와 관련된 것 외에 추가적인 노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가서 이곳에 있는 Install Missing Custom 노드를 눌러서 설치되지 않은 노드들을 설치하고 다시 콤피 UI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콤피 UI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보다 더 많은 노드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설명하듯이 워크플로우 안에 샘플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샘플러 노드입니다. 이곳에서 나가는 결과가 VA 디코드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비디오 컴바인 노드로 들어가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왼쪽으로 가보면 이곳에 LTX-V 로더 노드가 있습니다. 이곳에 체크포인트 네임을 클릭해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체크포인트 모델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LTX-V 모델입니다. 0.9.1 모델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바로 이 밑에 있는 0.9 모델은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이전 버전이고요.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0.9.1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밑에 로드 클립 노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클립 네임을 클릭하고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FP8 T5 모델을 선택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면 파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노드가 있습니다. 네거티브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파저티브에는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저티브 프롬프트는 왼쪽 밑에 보이는 이 블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블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블럭 안에 보면 플럭스 프롬프트 인핸스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의 역할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아주 간단하게 줬을 때 플럭스에 필요한 좀 더 복잡한 프롬프트로 바꿔줍니다. 이 위에 설명해 보면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이는 프롬프트 스타일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링크는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바로 이 얘들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좋은 결과의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장면을 잘 설명해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밑에 설명을 보면 그 인핸서 노드는 우리가 필요한 모션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하는 것들은 수동으로 넣어주라고 합니다. 원할 경우에는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밑으로 가보면요. 이 플럭스 프롬프트 인핸스 노드에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줍니다. 이 프롬프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하면 이곳에 보이는 스트링에 훨씬 더 복잡한 프롬프트가 나갑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노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이 스트링을 이곳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당분간 나머지 노드들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를 잠시 사용하지 않고 이 노드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키워서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준 텍스트는 이렇게 단순하게 한 문장입니다. 한 남자가 멋진 길 위에서 빨간색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한 남자가 빨간색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장면이 옆면에서 보였는데요.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그 모터사이클은 양쪽에 커다랗고 마른 잡초와 나무가 있는 길 앞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럭스에 적합한 프롬프트로 장황하게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만들어진 프롬프트가 이곳에 있는 스트링에서 나가는데요. 이걸 곧바로 파지티브 프롬프트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스트링 리플레이스로 갑니다. 이 노드가 하는 건 뭐냐면 올드에 들어있는 이 단어를 뉴에 있는 이 단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만들어진 프롬프트 안에 이미지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이미지라는 글자를 비디오로 바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프롬프트에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줘 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포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도 비디오로 바꿔주고 또 페인팅이라는 글자가 혹시 들어가더라도 그것도 비디오로 바꿔주고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단어가 들어가도 그 단어를 비디오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넨스 노드가 만들어준 프롬프트 안에 이미지나 포토, 페인팅,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단어들을 모조리 비디오로 바꾸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직 프롬프트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보이는 스트링 펑션 노드로 갑니다. 이 노드가 하는 건 또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텍스트 A, 텍스트 B, 그리고 텍스트 C가 있습니다.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이곳에 있는 스트링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들어진 프롬프트가 텍스트 A로 들어가고요. 현재 텍스트 B는 비어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추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 C에 보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장면은 실제 영상에서 캡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프롬프트와 이 내용이 합쳐져서 나갑니다. 이 밑에 보면 친절하게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총 결과가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밑에 노트에 보면요. 이 마지막에 붙여주는 이 글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장면은 실제 영상에서 캡처한 겁니다. 라거나 아니면 이 장면은 영화나 TV쇼에 나올 만한 겁니다. 라거나 아니면 이 장면은 컴퓨터로 재생한 이미지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뒤에 마지막에 붙여주면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다시 이거를 나오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프롬프트를 여기에 보이는 프롬프트 노드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사용이 됩니다. 이 바로 밑에 보면 LTX-V apply STG가 있습니다. 그래서 LTX-V로 영상을 만들 때 STG를 적용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STG가 무엇인지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영상의 퀄리티를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 밑에 노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이어 값을 좀 더 높게 주면 모션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기본으로 14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LTX-V 모델 컨피규레이터 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모델은 LTX-V apply STG를 통해서 이곳에 모델로 들어가고요. 그 모델에서 나오는 VAE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width와 height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 영상 크기를 선택해 줍니다. 이것에 보면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 width와 height 같은 것들을 수동으로 넣어줘도 되고 이곳에 보면 커스텀에 미리 만들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896 곱하기 608 해상도의 73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밑에 보면 좀 더 작은 해상도의 높은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프레임 넘버는 105입니다. 이 바로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이 설명에 보면요. 이 값은 n 곱하기 8 더하기 1의 값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참고로 121은 5초 영상이고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97은 3초 영상입니다. 원하는 숫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노트에도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방금 전 제가 설명한 거고요.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FPS, Frame per Second, 다시 말해서 프레임 레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값을 높이면 전체적인 모션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컴프레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바로 이 노드에 보이는 가장 밑에 있는 이 옵션입니다. 가장 마지막 문장에 보면 만약에 결과 영상에 모션이 거의 없다면 이 값을 조금 높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곳에 베이직 스케줄러 노드가 있습니다. 샘플에 들어가는 스케줄러하고 스텝 그리고 디노이즈 값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해줄 수 있는데요. 시드 값하고 시드 값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도 이 노드에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 노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LTXV Shift Sigmas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곳에 있는 이 노트에서 조금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베이직 스케줄러로 노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스케줄러는 리니어 쿼드러틱 스케줄러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곳에 보이는 가장 밑에 있는 이 스케줄러입니다. 만약에 이 스케줄러를 사용할 때는 LTXV Shift Sigma 노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선택하는 스케줄러에 따라서 이곳에 있는 LTX Shift Sigma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드디어 이 모든 내용들이 샘플러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이미 설명했듯이 비디오 컴바인 노드 안에서 포맷을 H264를 선택하면 mp4 영상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24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ltxvideo.mp4로 저장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노드 가장 아래에 보면 save output이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영상이 만들어져도 그 mp4 파일이 저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꼭 true로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하나 주면 플럭스 프롬프트 인핸스 노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사실 복불복입니다. 프롬프트를 직접 수동으로 넣어주는 것과는 달리 자동으로 생성된 프롬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프롬프트가 만들어질지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이곳에 있는 프롬프트에 직접 넣어주는 게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프롬프트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프롬프트를 수동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정확하게 지정해 줄 것인지 자신의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수동으로 사용하려면 이곳에 있는 이 그룹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아예 사용하지 않을 거면 삭제해도 상관이 없고요. 혹시 모르니까 불능 상태로 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드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Convert Text to Widget을 누르면 이렇게 수동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자신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프롬프트를 삭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수동으로 넣어줍니다. 챗GPT나 다른 LLM 모델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직접 타이핑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사용할 이 프롬프트는 얼굴에 피가 묻어 있는 여자인데요. 하얀색 탱크탑을 입고 있고 검은 머리를 하고 있고 카메라 앵글은 클로즈업이고 하는 식의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이전의 모델보다 새로 업데이트된 0.9.1 모델을 사용하면 모션이 훨씬 더 부드럽고 영상 결과도 정말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중간 노드에 보면 STG를 사용하는 노드가 있었죠. STG는 결과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ST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노드를 불능 상태로 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seed에 0으로 되어 있고 픽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동일한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다른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 두 개의 영상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영상은 STG를 사용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방금 전에 STG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영상입니다. 퀄리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에 묻어있는 피나 또 이 왼쪽 가슴 쪽에 묻어있는 피를 보면 STG를 사용했을 때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선명도를 봤을 때도 STG를 사용하면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LTX 비디오 i2v 워크플로우를 드래그해서 열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나오는데요. 이 워크플로우에서도 LTX 비디오 외에 추가적인 노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노드가 있다고 빨갛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역시 매니저로 가서 이곳에 있는 Install Missing Custom 노드를 눌러서 필요한 노드들을 설치하고 Configure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텍스트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룹을 보겠습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에서는 Flux Prompt Enhancer 노드를 사용했는데요. 이 그룹에서는 Florence2라는 노드를 사용합니다. Florence2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뽑아주는 노드입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를 시작으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이곳에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이 워크플로우에는 모토 png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었는데요. 워크플로우를 다운받았던 사이트로 다시 가보면 가장 밑에 모토 png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저도 이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운받은 모토 png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열어줍니다. 이 이미지가 사용되는데요. 우선 먼저 이 밑에 보면 이 이미지가 Florence2 노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노드가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캡션을 내보내 줍니다. 쉽게 말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내보내 주는 건데요. 역시 이 프롬프트 안에 이미지나 포토, 페인팅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두 비디오로 변환시켜 준 다음에 이 노드로 넣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 가장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이 문구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롬프트가 이곳에 있는 포지티브 프롬프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LTXV 모델 컨피규레이터 노드에 보면 컨디셔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용했던 텍스트 투 비디오에서는 이 인풋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이 이미지가 이곳에 있는 컨디셔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만들어진 영상의 넓이와 높이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영상의 넓이와 높이를 수동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미지를 주면 이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 그룹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결과 프롬프트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미지를 주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온 프롬프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빨간색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고 있고 청바지를 입고 있고 검은색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이것을 옮겨놨네요. 이것을 다시 이쪽으로 해놓고 여기에 보면 STG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게 나옵니다. 다른 이미지도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LTX-V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결과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영상 안의 움직임이 더 개선된 것 같고요.
STG를 사용해서 영상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개선시킨 것도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업데이트된 모델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